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의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재명 당선인의 당선 첫 일성은 내란 극복 그리고 경제 살리기였습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오늘 곧바로 21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취임 행사는 국회에서 간소하게 진행됩니다. 미주 한인사회도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한국 대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했습니다. 미중 간 균형 외교를 추구한다는 이재명 당선인의 외교 노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쿄와 서울을 거쳐 새로운 요리의 추억이 미국에서도 시작됩니다. 발뮤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화요일 SBS 뉴스는 제21대 대통령 취임식 관계로 조금 일찍 시작합니다. 진짜 대한민국, 오늘부터 그 역사적인 발걸음을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의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 당선인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약 228만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우리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실시된 거리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21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개표가 99.55% 진행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1,719만 표, 49.36%의 득표율을 얻어 김문수 후보를 283만 표, 8.13%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지난 1987년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걸로도 기록됐습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3년 전 대선에서 석패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와 파면에 따른 이번 대선의 재도전에 3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비로소 그들을 파면하고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투표로서 주권 행사로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가 선거 방송을 통해서 당선 확실을 판정한 어젯밤 11시 46분쯤 이재명 당선인은 인천 계양구의 자택을 출발해 서울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사를 찾았습니다. 이 당선인은 당사에서 선거운동을 함께한 당직자 등과 승리의 기쁨을 나눈 걸로 전해졌고 이어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지지자 등 5천여 명이 기다리고 있던 국회 앞 무대에 올랐습니다.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른 색깔의 옷을 잠시 입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똑같은 대한 국민들입니다.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60일간 숨가쁘게 이어진 대선 레이스는 막을 내렸고 내란 종식과 경제 회복을 앞세운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당선이 확실해지자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당선 첫 일성은 내란 극복 그리고 경제 살리기였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물결로 가득 찬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이 확실해진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이곳에 마련된 연단에 올라 5천여 명의 지지자들을 앞에 두고 대국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기대하시고 맡긴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반드시 확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 당선인은 국민에게 5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외쳐온 내란 극복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명,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는 없게 하는 일. 민주주의의 회복을 다짐한 이재명 당선인은 민생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국민의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확실하게 회복하겠다며 두 번째 대국민 약속으로 경제 회복을 내걸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맡기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 이 당선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을 세 번째 약속으로, 평화롭고 공존하는 안정된 한반도를 만드는 것을 네 번째 약속으로 국민 앞에서 공언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약속은 국민 통합이었습니다. 통합된 나라,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그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선 증오와 혐오를 해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는데 남녀, 지역, 노소, 장애인과 비장애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업가와 노동자 사이 편가르기를 하지 않겠다고 이 당선인은 말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오늘 국군 통수권 이양을 보고받고 현충원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또 국회에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뒤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도 만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오늘 곧바로 21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취임 행사는 국회에서 진행되는데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치러집니다. 이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대통령 취임 행사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있는 로텐도 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부 요인과 국무위원, 정당 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등 300여 명을 참석 대상으로 추려서 취임 행사를 준비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취임 행사는 약식으로 취임 선서와 취임사 발표만 진행될 걸로 전해졌습니다. 3년 전인 2022년 5월 10일 20대 대통령의 취임식은 국회 마당에서 4만 10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1시간 동안 열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번처럼 거리 대선을 치른 지난 2017년엔 대선 다음 날 국회에서 취임 선서식만 진행됐습니다. 당시 취임 선서식은 입장부터 퇴장까지 20분 정도만 걸렸을 만큼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 역시 선거운동 기간 취임 행사는 간단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취임식이라기보다는 아마 취임 선서식이 되겠죠. 최대한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오늘 행사로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의 교통도 통제됩니다. 경찰은 오전 시간대엔 현충로와 노들로가, 오후 시간대엔 국회대로가 일부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식 행사는 다음 달 17일 제헌절 기념식과 병행해 개최하되 명칭을 취임식이 아닌 임명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취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 것임을 기념하겠다는 취지라고 당선인 측은 전했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강훈식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국정 운영에 나서는 만큼 정부와 대통령실 주요 직위 인선도 속속 발표될 전망입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에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수석 최고위원은 사선 의원으로 민주당 내 대표적인 전략가입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낸 86 운동권 출신이기도 한데 이번 대선에선 상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이 당선인을 도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이제 새로운 날을 만들자, 정권 교체 힘을 모으자, 그것 때문에 모이셨나요? 대통령실 비서실장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1973년생인 강 의원은 건국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90년대 운동권 출신으로 충남 아산을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선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으로 뛰었습니다. 헌정 수호 후보, 경제 대통령 후보, 국익 중심 실용 외교 후보 이재명에게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이 당선인과 호흡을 맞춰온 민주당 내 전략통들을 총리와 비서실장에 내정한 건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가 빠르게 국정을 다잡으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론 이 당선인이 경기지사로 일할 때 경기연구원장을 역임했던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이 검토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한주 원장은 이 당선인의 간판 정책인 기본소득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 새 정부 외교안보 라인엔 위성락 민주당 의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기용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미주 한인 사회도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은 물론 한미동맹 강화 등을 통해 모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주 한인들도 밤새 전해진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당선 소식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인들은 무엇보다 갈등을 넘어선 통합과 경제 회복,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기원했습니다. 동서로 남녀로 갈라져 있는 모든 국민들이 통합해서 잘 살 수 있기를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로스앤젤레스 한인회는 성명을 통해 이 당선인이 재외동포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로버트 한 LA 한인 회장은 5년 후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퇴임하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도 재외동포 270만을 위한 정책,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저희들이 경제가 서울에 많이 의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의 경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새 정부가 새로 들어오면서 그런 정책에 좀 초점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한인 정치권도 축하와 함께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은 이재명 당선인의 취임을 축하하며 양국 국민 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가 대두되고 있는 이 시기에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에 대한 공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재외선거 투표율은 79.5%로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해 모국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주요 외신들도 한국 대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균형 외교를 추구한다는 이재명 당선인의 외교 노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별도의 코너를 통해 실시간 개표 상황을 전하며 한국 대선 소식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경색된 중국 및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이 후보의 공약에 주목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균형 추구 외교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견제 정책을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프랑스 르피가로는 이 차기 대통령이 동맹인 미국과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 간 대립 구도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BBC는 별도 분석 기사에서 한국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다시 심어주는 것이 중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은 한국의 경제 성장이 저조하고 저출산, 소득 불평등, 높은 생계비 등 고질적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이 후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이어서 미국 내 소식 전해드립니다. 콜로라도 볼더에서 발생한 방화 테러 용의자가 불법 체류자로 드러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체류 시한을 넘긴 외국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사건을 반유대주의에 기반한 테러로 규정하고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 단속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버스테이 적발 시 즉시 추방과 재입국 금지 등 강력한 단속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현재 미국 내 한인 불법 체류자 약 17만 명 대부분이 체류 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로 추정돼 단속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 공식 초상화를 공개했습니다. 어두운 배경에 무표정한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이번 초상화는 미소를 띤 이전 대통령들의 초상화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새 초상화는 아이젠하워 행정부 청사에 설치됐고 백악관 홈페이지에도 반영됐습니다. 플로리다 트레저 코스트 해상에 경비행기가 추락해 남성 3명이 구조됐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일요일 오후 8시 24분쯤 베로비치 인근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비행기는 오후 7시쯤 이륙했는데 엔진 이상으로 비상신호를 보낸 뒤 추락했습니다. 이후 구조대가 표류 중이던 생존자들을 발견했고 탑승자 3명 모두 구조됐습니다. 현재 생존자들의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연방교통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감염병의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백신 접종과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에이콤 아메리카 커뮤니티 미디어가 주최한 미디어 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은 최근 아시아와 유럽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인 만큼 여름철 해외여행을 계획 중일 경우 백신 접종을 서두르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면역 저하자의 경우 조기 항바이러스 치료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홍역, 백일해 등 감염병도 미국 전역에서 급증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시애틀에서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이 적발돼 용의자 14명이 기소됐고 이 중 11명이 체포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코카인 7kg과 펜타닐 8만 정, 현금 35만 달러와 총기 18정을 압수했습니다. The most dangerous street drugs we know were given out in major quantities as if it were candy. 수사당국은 이 조직이 멕시코 카르텔과 연계돼 시애틀과 캘리포니아 남부를 오가며 마약을 유통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체포된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여전히 수배 중입니다. 압수된 펜타닐 8만 정은 시애틀 시민 전체를 2번 사망하게 할 수 있는 양입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픽업 트럭이 건물을 들이받아 구조물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7시 52분쯤 브로드웨이 이스트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트럭이 건물 정면을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건물 상단 일부가 차량 위로 무너졌습니다. 운전자는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차량의 주행 경로와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 붕괴 위험에 대비해 현장 주변을 통제하는 한편 시 당국은 건물 안전 진단에 착수했습니다. 텍사스 도심에 대형 악어가 나타나 당국이 한밤중에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일 밤 10시쯤 글레이드워터 시내 인근에서 길이 9.5피트, 약 3m에 달하는 악어가 철제 울타리에 끼어 있는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야생동물 관리 당국은 악어를 생포했으며 피해 없이 자연 서식지로 옮겼습니다. Probably the biggest one ever in a crowded situation.
it was a concern. Not only because of the traffic, but there's the neighborhood there, there's pedestrians at times. The saving grace was probably that it was that late at night, there was light traffic. 당국은 이번처럼 도심 인근에서 야생동물을 발견할 경우 직접 다가가지 말고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최근 체리 수확철을 맞아 체리 도난 사건이 잇따르며 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과 2일 모라다와 린든 지역 과수원 2곳 등에서 3천여 달러 상당의 체리가 도난당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또 다른 과수원을 털려던 용의자 3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차량 내부에서 다수의 장부와 기록물들을 확보했습니다. And then we found ledgers inside their car where they had been hitting other fields, other orchards in the area and up and down the state, and then found ledgers where they were selling at different places and making a profit off this. 당국은 수확철마다 반복되는 농작물 절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패배했던 서울과 충청 지역을 승리로 가져왔습니다. 진보 진영의 험지로 꼽히는 부산, 울산, 경남 등 이른바 PK 지역에서도 선전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 4시 기준 전국 개표율 99.55%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49.36%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선 약 5%포인트 차이로 졌던 서울에서 이번엔 46.7%를 얻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5.2%포인트가량 이겼습니다. 경기와 인천은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김 후보와 격차는 10%포인트 이상이었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주로 했던 충청권의 표심은 이번 대선에선 이 당선인으로 기울었습니다. 3년 전 20대 대선에선 세종을 제외하고 충청권 전역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패배했지만 이번엔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겁니다. 3년 전 대선과 비교했을 때 이 충청 지역, 그죠? 충청 지역과 서울 지역이 붉은색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쪽 지역이 푸르게 변했습니다. 대전에선 48.5%의 득표율을 보였고 충북과 충남에서도 각각 47%대를 얻으며 김 후보를 앞질렀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지역에선 80% 이상의 득표율을 얻으면서 김문수 후보를 10배 가까이 눌렀습니다. 강원에서는 약 3%포인트 차로 뒤졌지만 제주에선 20%포인트가량 앞섰습니다. TK와 PK의 표심은 다른 권역과 달랐습니다. 이 당선인은 부산, 울산, 경남, 즉 PK에서 선전했습니다. 부산과 울산에선 40%대를 기록해 PK 출신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얻었던 득표율을 넘어섰고 경남은 39.4%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TK에선 김 후보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20%대 득표율에 머물렀습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대선 패배를 승복했습니다. 또 국민의 성원에 감사하다면서 이재명 당선인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자택에 머물며 대선 투개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지상파 3사가 모두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당선 확실을 판정한 지 1시간쯤 지난 뒤인 오늘 새벽 0시 50분쯤. 김 후보는 집에서 나와 차에 몸을 실었고 첫 개표가 시작된 지 5시간쯤 지난 새벽 1시 30분 서울 여의도의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도착했습니다. 무거운 표정으로 출입기자들 앞에 선 김 후보는 대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대선 결과에 승복을 선언하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도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이어 자신을 후보로 선출해 함께 뛰어준 당원들 그리고 자신을 뽑아준 지지자들을 향해 감사의 뜻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위기에 부딪히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위대한 전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분 정도의 짧은 회견문을 읽은 김 후보.
당직자들이 준비한 꽃다발을 보사한 뒤 허리를 숙여 다시 인사했습니다. 이어 대선 유세를 함께했던 당 선거대책위 관계자와 당직자들, 그리고 현장에 있던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당선인을 향해 갈등으로 분열된 대한민국을 하나로 단합해 국민 대통합을 이뤄내달라. 우리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의힘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당 차원의 논평을 냈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대선 첫 도전에서 3등 낙선이라는 결과를 받아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선거 결과가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앞으로 진보 정치의 선두에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경기 화성시 동탄 신도시의 자택에서 머무르면서 투표 상황들을 지켜봤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 어젯밤 9시 30분 국회 안에 마련된 개혁신당 선거 상황실을 찾았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개표 초반 일찌감치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득표율 10%를 넘지 못하고 3등으로 낙선한 이준석 후보는 선거 결과의 책임은 모두 자신의 몫이라면서 이번 대선으로 대한민국이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6개월간의 탄핵 계엄 이후의 과정 속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힘들어하셨을 것이 예상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혼란이 종식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도약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석 후보는 개혁신당이 대선을 완벽하게 완주해낸 정당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는데 1년 뒤 지방선거에서 당의 역량을 키워 약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 통합과 무엇보다도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대한 정말 세심하고도 또 그리고 적확한 그런 판단들을 해주길 기대하며 4등으로 낙선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자신을 지지해준 국민의 성원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이 표심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보다 복지로운 또한 우리 삶을 바꾸는 매우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동안 진보 정치가 분열로 실망을 줬다며 반성의 뜻도 밝힌 권 후보는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앞으로 진보 정치의 선두에 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SBS 홍윤재입니다. 방송 기자 출신의 한인 여성이 노스캐롤라이나주 맥클렌버그 카운티 공보국장에 임명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가 시작됩니다. 재외동포청은 한글 문학 창작을 장려하고 우수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시와 단편소설, 수필 등 부문에서 총 13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상자들은 2박 3일의 일정으로 한국의 시상식과 문화행사에 초청됩니다. 신청은 코리안넷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대한항공이 폐항공기 동체를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 굿즈 시리즈 최초로 에어버스 A380 기종을 활용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대한항공은 공식 판매 홈페이지 이스카이숍에 지난 3월 공개한 새 태극마크를 적용한 첫 업사이클링 제품 네임택과 볼마커 등을 선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시의원 예비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인 시의원들이 무투표 본선행이 확정됐습니다. 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에 도전한 23선거구 린다 이와 26선거구 줄리원 등 2명의 한인 시의원이 단독 출마로 확정돼 11월 본선거에 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러싱 20선거구의 샌드라 황과 베이사이드 19선거구 비키 팔라디노 시의원이 단독 출마로 본선거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워싱턴 한국문화원이 유럽 아시아 단편영화제에 참가해 한국 영화를 선보입니다.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각국 대사관 문화원에서 진행되며 한국문화원은 장우재 감독의 웃어돼지야와 김종재 감독의 냉면의 맛을 선보입니다. 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 열리는 폐막식에서는 9개 참가국의 영화가 상영되며 한국 영화는 박두영과 이찬아, 정희준 감독이 공동으로 만든 영화 창기가 상영됩니다.
방송기자 출신 한인이 노스캐롤라이나 맥클렌버그 카운티 공보국장에 임명됐습니다. 카운티 정부는 수젠리 니드리치 공보 담당관이 부서 간 협업과 주요 프로젝트 기획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니드리치 국장은 노스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에서 방송 기자와 앵커로 활약했으며 맥클렌버그 카운티 TV의 왓츠 트렌딩 진행자로도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재명 당선인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호의 새로운 선장이 됐습니다. 이념과 진영보다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더 많이 고민하는, 그리고 험난한 국제 질서에서 한국의 미래를 일궈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 대선 이래 전해드린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